네, 안녕하십니까. 화학분석 기능사 실기 작업형 실습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을 보게 되면 비품이 지금 요거 4개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비커 2개, 그 다음에 피펫, 이게 피펫 2개가 필요합니다. 2개가 필요하게 되고, 증류수를 담는 통이 있어요. 요거는 원래 1개가 주어지게 되는데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2개를, 연습이다 보니까 2개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파라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작업하는 게 어떤 거를 작업하고 시험을 볼 거냐면 아마 이게 중크롬산 나트륨이라고 합니다. 중크롬산 암모늄인가, 아무튼 시료가 있어요. 시료가 1000ppm짜리 시료입니다. 1000ppm짜리 중크롬산 어쩌고 시료가 주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건 1000ppm이라는 농도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요거 미지 시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도를 모르는 미지의 시료다. 미지 시료입니다. 지금 2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2개가 준비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농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농도가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농도를 알아내는 시험이게 되고요. 농도를 알아내는 원리가 뭐냐면 시료의 농도와 시료의 흑광도가 비례한다는 법칙을 이용해서 농도를 알고 흑광도를 알고 해서 미지시료의 농도를 아는 건데요. 지금 말로 하면 이해가 안 가다 보니까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이 1000ppm 용액을 가지고 여기 매스 실린더를 가지고 5ppm, 10ppm, 15ppm 용액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5ppm짜리 용액, 10ppm, 15ppm을 만들 거고, 미지 시료를 만들 거고, 그 다음에 5ppm에 해당하는 흑강도, 이거 Y축의 흑강도입니다. X축의 농도. 5ppm에 해당하는 흑강도를 구하고, 그 다음에 10ppm 흑강도, 15ppm 흑강도를 구해가지고 선을 긋습니다. 그 다음에 미지 시료의 농도를 모르니까 여기 선 안에 해당하게 될 거고요. 여기 안에 해당하게 될 거고, 미지 시료 흑강도를 재게 되면 어딘가 나오겠죠. Y축에. 그러면 Y축에 어딘가 나오게 되면 그거에 선을 딱 그어가지고 S축을 구하게 되면 이게 미지 시료의 농도가 구해지게 됩니다. 네, 이해됐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요거 시험하는 거고요. 이해가 잘 가지 않아도 작업하는 방법만 정확하게 알아도 시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작업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정확한 원리는 몰라도 됩니다. 이 시험을 시작하게 되면 준비물 잘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 표준 시료 1000ppm입니다. 원리를 몰라도 됩니다. 이 1000ppm짜리 시료를 얼마를 할 거냐면 한 5 정도 빨아들입니다. 자, 지금 5 정도 빨아들이고, 자, 눈금 맞추고 오목한 표면 장력 계산해서 오목한 부분을 오로 맞췄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 개를 준비를 하고, 깊숙이 넣습니다. 그 다음에 0.5ml를 넣습니다. 0.5. 천천히. 첫 번째 매스 실린더에는 0.5를 넣고, 두 번째에는 1을 넣습니다. 1ml. 세 번째 매스 실린더에는 1.5를 넣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남은 거는 비커에다가 버려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1000ppm이기 때문에
5ppm, 10ppm, 15ppm 용액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근데 0.5, 1, 1.5ml를 넣고 증류수를 이용해서 꽉 채워줄 겁니다. 이거는 100ml 메스 실린더이기 때문에 증류수를 가득 그 선까지 채우게 되면 정확히 100ml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5ppm이 된다. 10ppm, 15ppm. 뭐 농도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이건 잘 몰라도 되고 그냥 외워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증류수를 넣을 때는 이게 증류수 통인데 이걸 사용해서 선까지 채워줄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넣게 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엔 뚜껑을 열고 이런 식으로 채우면 됩니다. 일단 하나만 채워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뚜껑을 열고 넣어주셔도 되고, 일단은 시험 때는 3개를 다 채우겠죠. 그 다음에는 뚜껑을 닫고 이 눈높이를 여기 맞춰야 돼요. 그 눈금에. 그래서 정확히 맞춰줍니다. 표면 장력을 계산해서 오목한 부분이 눈금에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천천히. 나중에 그 파라핀을 해가지고 덮고 흔들 거거든요. 그래서 좀 벽에 있는 물방울로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화학 분석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매우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피펫으로 아까 0.5, 1, 1.5를 잴 때 정확하게 재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증류수를 이용해서 100ml를 할 때 선을 좀 정확하게 그 4개가 정확하게 맞는 게 좀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를 시범으로 먼저 보여드렸고, 그 다음 4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정지해 주시고요. 네. 자, 아까 이제 5ppm, 10ppm, 15ppm 미지시료라고 해서 태그를 붙여놨습니다. 그 시험 때도 아마 네임 태그를 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헷갈리지 않게 각각의 표기를 이제 해놓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 표준 시료 1000ppm 짜리를 0.5, 0.5mm, 1, 1.5를 넣고 나머지를 물로 해서 100ml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은 5, 10, 15ppm 만들어진다고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할 거냐면, 이게 이제 표준이 될 거고 기준이 될 거고, 미지시료 아마도 그 시험장에는 지금은 2개를 만들어 놨습니다만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고, 그 시험 때는 둘 중 하나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지시료라는 거는 농도를 모르는 거예요. 대신에 2가지 종류가 있는 게 좀 진한 미지시료가 있고 옅은 미지시료가 있습니다. 둘 중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미지시료는 좀 2가지 방법으로 희석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5배 희석하는 방법과 10배 희석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 100ml짜리잖아요. 100ml짜리. 100ml를 10배 희석한다. 그럼 10대 1대 9겠죠. 그러면은 미지시료를 10ml 넣고 나머지 90을 증류수 넣는다 보시면 되고, 5배 희석한다. 그거는 미지시료를 20ml 넣고 증류수를 80 넣고 100을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5배 희석은 뭐고 10배 희석은 뭐냐, 이렇게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화학 분석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미지시료의 농도가 이 5에서 15ppm 기준의 사이에 들어와야 돼요. 미지시료의 농도가 5에서 15ppm 사이에 들어와야 된다. 이 농도가 15보다 더 진해버리면 일단 다시 해야 되고, 5ppm보다 옅어버리면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5배 할지 10배 할지를 결정을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데, 자, 그거를 결정하는 노하우 팁 2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시험 때 혼자 보는 게 아니고 한 10명에서 여럿이서 볼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시료를 받게 될지 이런 시료를 받게 될지 몰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이 시료를 받았다. 그때 주위를 좀 둘러봤을 때 다른 사람의 시료가 좀 진한 게 있다 라고 하시면은, 아, 나는 좀 옅은 시료를 받았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은 난 옅은 시료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럼 10배가 아니고 5배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반대로 내가 이걸 받았는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남들보다 좀 더 진하다, 남들이 더 옅다 라고 하시면 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5배가 아니라 10배 좀 많이 해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배 할지 10배 할지를 좀 고민해가지고 남하고 비교해보시고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럼 예를 들어 남들보다 옅으니까 몇 배죠? 이제 10배죠. 아, 5배죠. 옅으니까 5배. 그럼 5배로 이제 결정을 하고, 5배면 어떻게 하냐면 100ml니까 5배 20ml를 넣고 물 80을 채워서 100을 하면 5배 희석한 용액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5배 희석한 용액을 만들어서 여기 넣고 비교를 해봅니다. 자, 5, 10, 15를 넣고 이 사이에 들어와야 돼요. 흡강도가. 그러려면 흡강도는 농도와 비례하다 보니까 이 미리시로 만들어 놓은 농도가 5보다는 진하고 15보다는 옅어야 됩니다. 예, 지금 아직 희석을 안 했기 때문에 더 진하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5배 희석한 용액의 농도가 봤을 때, 눈대중 봤을 때 5보다는 진하고 15보다는 옅어야 됩니다. 얘보다 진하다. 그럼 더 희석을 해야 되는 거고, 얘보다 연하다. 그러시면은 좀 덜 희석해야 되는 겁니다. 요거를 참고하시고, 자, 미지시료를 5배 할지 10배 할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지해 주시고요. 자, 지금 미지시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진한 용액을 이용했기 때문에 10배만 희석한다고 하고, 그러면은 제 100ml짜리니까 10ml 미지시료를 넣고 90을 물을 증류수를 채워서 100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10배 희석한 거고요. 자, 그럼 잘 희석했나를 보려면, 자, 이렇게 가운데 놔봅니다. 그랬을 때 좀 살짝 앉아주시면, 이 그 화학분석 기능사는 5의 기준, 5, 10, 15 기준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했죠. 얘보다는 진해야 되고 얘보다는 옅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살짝 애매하네요. 지금 보시면 얘랑 좀 비슷한데 살짝 옅은 느낌이 들어요. 이러면 됩니다. 만약에 얘보다 진해버리면, 확실히 진해버리면 다시 만들어야 더 옅게 더 희석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얘보다, 지금 잘 보시면은 살짝 옅어요. 그래서 범위 내에 들어온다고 보고 여기서 10배 희석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파라핀을 줄 거예요. 아니면 뚜껑을 줄 텐데 파라핀이 좀 더 정확하게 되고, 요거는 잘 안 뜯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접어가지고 비비면 이런 식으로 까집니다. 하는 법은 보시면 알 텐데, 이게 그 파라핀은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살짝 늘려가지고 살짝 힘줘서 늘려서 덮어주시면 됩니다. 4개를 덮어주시고, 4개를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흔들어 줍니다. 잘 흔들어 주고 4개를 만들고요. 일단 정지해 주세요. 자, 지금 그 5, 10, 15 미지까지 다 만들고 지금 섞었습니다. 그 다음 뭘 할 거냐면 답지가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답지가 주어지고, 이거는 정답지인데, 자, 보시고 할게요. 농도 ppm 먼저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5, 10, 15 이제 ppm 을 안 써도 되는데 이제 ppm 써주시고, 여기는 블랭크라고 써줍니다. 자, 블랭크 빼먹고 여기서 5, 10, 15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흑강도 값은 지금 저희가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흑강도 측정기 기계를 가지고 측정을 하고 기재를 하고 감독관이 이제 그 값 나온 걸 확인하고 사인을 해줄 겁니다. 이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거 쓰고 그러면은 답지랑 이 4개를 가지고 흑강도 기계로 갑니다. 자, 보세요. 자, 태그를 붙이는 이유가 이게 섞이지 않게, 헷갈리지 않게 하는 거고요. 여기는 아마도 이제 증류수가 있고 비커가 폐수통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휴지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셀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새 거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시험 때는 항상 모두가 셀 1개씩 새 거가 주어지게 될 거예요. 셀을 설명드리면 이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모 보이시나요? 세모가 있는 데가 있고 세모가 없는 데가 있어요. 자, 흑강도 기계를 보시면 그 기계 한번 보시면 셀을 그 세모가 있는 쪽이 이게 빛이 통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통과하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빛이 통과하는 곳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자, 먼저 그럼 뭘 재야 되죠? 지금 블랭크를 재는 겁니다. 블랭크 5, 10, 15 순서대로 재는 건데 흑강도라는 건 농도에 정확하게 비례하게 됩니다. 그 블랭크 어떻게 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빛이 통과하는 곳을 이렇게 손으로 잡아버리시면은 나중에 지문 묻고 안 좋겠죠. 그래서 그 세모가 아닌 곳에 잡으시고 먼저 셀을 세척을 해줍니다. 지금 제가 아주 앉겠습니다. 원리는 항상 측정하려는 그 물질로 두세 번 세척입니다. 증류수, 블랭크는 증류수 재는 거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세척하고 그 다음 또 뭘 하냐면 자, 휴지 아끼지 마세요. 휴지로 빛이 통과하는 부분을 닦아주고 그 다음 또 이제 재야 되겠죠? 3분의 2만 채웁니다. 한 절반만 채워도 되고 저는 한 3분의 2 정도 채우고 휴지로 닦아주고 그리고 넣어줍니다. 자, 기계마다 넣는 곳이 다른데 넣어주고 지금 여기 흑강도를 보시면은 0.000 ABS가 흑강도의 단위입니다. 근데 지금 누가 지금 하고 가서 0이 맞춰져 있는 건데 시험장엔 0이 안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류수 블랭크를 0으로 맞춰주는 작업이 먼저 시험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시면 감독관이 앞에 서 있고 증류수를 넣으시면은 이게 0이 아닐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0점을 맞춰주는 겁니다. 이 기계 보시면은 여기 제로 써 있죠. 그러니까 제로를 딱 눌러주시면은 0이 아니던 게 0점 맞춰지는 겁니다. 근데 시험장마다 기계가 달라요. 그래서 제로라고 안 써져 있고 다른 게 써질 수 있는데 아무튼 좀 센스 있게 이게 0점이구나 라고 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로를 누르시면 0점 맞춰지고 0점 맞추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블랭크 증류수를 넣고 0점 맞췄으면 이제 이거를 버립니다. 버리고 자, 여기다가 써줍니다. 흑강도값. 자, 값은 0이죠. 0.000. 그러니까 0을 써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소수점 흑강도 값은 여기 보시면 세 자릿수까지 있죠. 0.000 세 자릿수까지 써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5ppm 재야 되겠죠. 그 다음 재보겠습니다. 자, 5ppm을 잴 거고 아까 뭐라 그랬냐면 측정하려는 시료에도 두세 번 세척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세척을 왜 하는지 아시겠죠? 농도 섞여버리면 농도가 달라질 수 있어서 두세 번 하고 3분의 2 너무 많이 했나요? 3분의 2만 해서 또 휴지
저는 할 때마다 닦아줬거든요. 닦고 잘 닦고 깨끗하게 그 다음 측정해 줍니다. 측정 하고 넣으시면 측정 값이 나옵니다. 0.062가 나왔습니다. 여기 똑같이 5ppm에다가 0.062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버리고 그 다음 뭐 재야 되죠? 10ppm 쏟지 않게 좀 멀리 놔두시고 진 거는 10으로 또 세척을 해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세척하고 그 다음에 3분의 2 하고 또 뭐라 그랬죠? 휴지 잘 닦고 오차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게 화학분석 기능사의 핵심입니다. 또 측정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0.126이 됐죠? 0.126. 자, 보시면은 지금 5ppm, 10ppm 2배 늘어났으니까 흑강도도 2배 늘어나는 게 좀 보이시죠? 네. 자, 15 이제 재보겠습니다. 자, 지금 정지해 주시고 지금 보시면은 그 블랭크 5, 10, 15를 지금 측정했습니다. 지금 이게 미지시료인데 0.160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블랭크는 0.000, 0.062, 0.126, 15는 0.199, 미지는 0.160이 나왔습니다. 자, 미지시료가 블랭크와 5와 15 사이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안 들어오게 되면은 미지시료를 버리시고 다시 만드시면 됩니다. 희석을 달리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 사이에 나왔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 시료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절대값이 있어요. 0부터 15까지 해서 그래프를 쫙 직선 그을 텐데 이게 일직선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배수가 맞아야 돼요. 지금 5에서 10, 15 곱하기 2 곱하기 3이죠. 그럼 얘도 좀 흑강도도 비슷하게 곱하기 2 곱하기 좀 3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맞다 그러시면은 이제 일직선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시험에 좀 오차가 생겨서 감점 요인이고요. 그래서 이게 그럼 예를 들어서 흑강도를 속일 수 있냐? 못 속입니다. 왜냐하면은 감독관이 흑강도 기계 앞에 서 있으면서 나온 값을 보고 그대로 적는지를 확인하고 감독관 사인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그대로 값을 적어주시고 나중에 이제 X축, Y축 그 선을 긋고 그 답안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정지해 주세요. 자, 됐나요? 네. 자, 이제 답안지 작성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제 답안지, 시험 때 받게 되는 답안지, 이제 그래프 모든 종이가 있고 뒷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계산 과정과 답을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 농도값은 미리 적을 수 있겠죠. 농도값은 여기 미지시로 농도값이 0. 아니다. 농도값을 지금 못 쳤죠. 농도를 구하는 거다 보니까. 자, 그래프부터 말씀드리면 X축 이쪽을 0으로 적어주시고 X축이 이렇게 가면 농도입니다. 단위가 이제 ppm이라고 써주시면 좋고, 그다음 Y축이 이렇게 가면 흑강도입니다. 흑강도 단위는 A입니다. 이거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X축에다가 여기 답안지를 보시면 5ppm, 그러니까 5, 10, 15를 써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한 칸에 오는 종이 한 칸에 1ppm 하시면은 1, 2, 3, 4, 5 여기다가 5ppm 1, 2, 3, 4, 5 여기다가 10ppm 1, 2, 3, 4, 5 여기다가 15ppm이라고
표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Y축이 중요합니다. 이제 Y축은 그냥 이거는 외우세요. 자, 여기 흑강도의 단위가 너무 좀 미세하기 때문에 1, 2, 3, 4 그러니까 1, 2에 0.05 1, 2, 0.1 0.15 0.2 0.25라고 이거는 그냥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워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러면은 헷갈리시죠? 이거 지금 크게 두 칸이 0.05잖아요. 그러면 요거 한 칸이 지금 몇일까요? 요거 한 칸이 몇이냐면 한 칸이 0.005인 거예요. 한 칸이 는 0.005다. A겠죠. 이거를 왜 써주냐? 필요해서 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값이 나왔죠. ppm 값. 그럼 블랭크가 지금 0인 거고 50, 15 여기에 해당하는 흑강도 값을 Y축에 표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0이니까 0. 그럼 5ppm 짜리는 지금 0.06이잖아요. 그럼 어디에 측정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보다 한 칸, Y축 한 칸이 0.005니까 0. 여기가 0.06이 되겠죠. 여기가 0.065가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로 가서 5ppm 쪽으로 가서 여기보다는 좀 더 이 가준 쪽 여기가 0.065일 거예요. 시험 때 이거 쓰면 안 됩니다. 0.06이 이거 잘 보시고 Y축 쓰는 게 좀 어렵습니다. 이쪽 잘 표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CPPM은 0.126이에요. 126. 그러면 여기가 0.125가 오고, 그러면 CPPM에 쭉 올라오면 이쪽에다 그래야 되겠죠? 125, 126이면은 딱 두 칸 가겠네요. 두 칸. 0.126. 지금은 이해 안 돼도 좀 찍어본 연습하시면 됩니다. 126, 128. 맞나?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5ppm. 15ppm은 0.199죠. 그러면은 15ppm에 0.2보다 작을 거니까 여기가 한 칸 줄었을 때가 0.195일 거니까 199는 진짜 바로 밑에 찍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혹시 자 한번 빌려줄 수 있어요? 좀 낮춰.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자가 지금 작아서 이렇게 다시 주시면 되고, 시험 때는 이 0 블랭크 값과 15ppm에 나온 흑강도 값을 이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와 여기를 정확한 값이 안 나와도 되니까. 이거 미시를 찍을 때도 그만큼 낮게 찍을 거니까 그렇게 찾아갈 거거든요. 지금 자가 아니어서 좀 정확하지가 않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써줍니다. 0.062 아니 근데 그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네. 0.126 여기가 0.199 네 시험 뭐 가져가는 바꿔줘? 아니 뜯어줘? 아니 이거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가로를 쳐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5, 10, 15가 나왔다 보니까
미지시로 값을 이제 y축에 찾아줍니다. 미지시로 값이 0.16이죠. 0.16이 어디가 있냐면 여기 0.15에서 두 칸 가죠. 0.005니까 두 칸 가는 게 여기 0.16이 될 거고 여기가 이제 0.16이 되죠. 시험 때 여기 적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쭉쭉쭉 그 점선을 그어줍니다. 했었어? 니 시험 볼 때 있냐? 시험 보 집에? 점선을 해서 그거 만나는 점 찍어주시고 떨어지면 다 사고. 자, 여기도 0.160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x축으로 점선 따라서 내려줍니다. 자, 점선. 그리고 여기가 몇인지를 그 화살표를 가지고 농도값 써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가 10이고 15죠. 그러면은 여기가 11, 여기가 12. 다시 말하지만 시험 때 쓰면 안 됩니다. 여기가 13일 거니까 여기는 12. 몇이냐? 2가 되겠죠. 12.2 ppm이 됩니다. 그러면 답은 그 미지시로의 농도값은 12.2 ppm이 되는 거라 보니까 여기에 12.2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이 나온 값을 이제 감독과 확인해서 도장 받으시면 되고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지금 5ppm, 10ppm, 15ppm을 각각 흑강도를 했는데 이게 흑강도 같은 경우에는 농도에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블랭크하고 15ppm 점을 연결했을 때 이 50점이 살짝 일직선에 들어와야 이게 정확한 실험이 된 겁니다. 지금 보면은 그 정확하지 않은 실험이 된 거죠. 이제 좀 팁은 뭐냐면 이 점을 지금 오차가 좀 많이 벗어났는데 오차가 좀 적다 그러면 점을 좀 더 크게 해도 됩니다. 점을 좀 크게 해서 좀 선에 좀 닿게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벗어나서 좀 감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벗어났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지시로 흑강도 값을 여기다 적으면 안 되죠. 이건 뭐냐면 지금 희석에 따라서 지금 범위 안에 들어온 거고 혹시나 이 미지시로의 흑강도 값이 5에서 15의 범위에 안 들어오면은 그 확인받고 다시 만들어서 재는 칸입니다. 여기 적으시면 안 되고 여기 농도는 어디다 적냐? 뒤에 12.2 이렇게 적어주시고 흑강도 값 0.166. 자, 그리고 계산 과정은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자, 미지시료 10배 희석하여 측정함 이렇게 적어주시고 계산 과정도 11.6 곱하기 하고 1000는 자 여기는 지금 우리가 10배 희석했거든요. 희석한 것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10배. 근데 5배 희석했다. 그러면 여기 5를 적어주시면 되고 20배 했다. 20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개 했으니까 그대로 해서 뭐 계산기를 사용해서 116, 1000, 8.620 수호준 셋째짜리 반올림해서 8.620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값이고 지금 저희 값은 그 12.2가 나온 거다 보니까 요걸 대입해서 답을 내시면 됩니다. 이상이고 자 다시 보시면 자, 이거는 그냥 식을 외우시면 되고요. 요거는 지금 15ppm 점하고 0ppm 블랭크 점을 연결했을 때 일직선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험할 때부터 중요한 게 여기 0.5, 1, 1.5를 넣잖아요. 그때 피펫을 사용하는 법을 정확히 익혀서 정확하게 그 표면 장량 말고 오목한 부분을 재고 정확하게 그 1mm면 1mm, 0.5면 0.5, 1mm면 1mm 정확하게 빼고 넣으시고 또 물을 채울 때도 눈금 정확하게 보고 물을 그 정확한 눈금
표면 전력 계산해서 좀 오목한 부분이 될 수 있게 정확하게 레스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5mm 한 번만 화학 분석 기능사는 모든 단계가 안전제일, 정말 천천히 내가 할 수 있는 속도의 3분의 1, 5분의 1 속도로 하시면 되고요. 시험 시간이 2시간이다 보니까 보통 다른 사람들은 30분 만에 끝나고 나갑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제 1시간, 1시간 반 들여가지고 최대한 천천히 정확하게 촬영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